활동을 계속할 때도 되게 미안하지만 커다란 의미는 없어요. 의미는 없고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지금 안티미스 코리아에 대해서. 왜냐면 처음에는 안티미스 코리아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격하고 좀 제가 이제 그 일반 사람으로서 여성 운동가가 아닌 일반 사람으로서 좀 운동권적이고 좀 너무 급진적이라서 조금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그래서 미팅을 가졌어요. 미팅을 가졌는데 그 생각을 많이 저를 바꿔주셨고, 그리고 여자들끼리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자 하는 아주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한번 풀어보자 그런 취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수익금으로 또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행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한밤의 TVN의 SBS 측에서 그 남자분 인터뷰가 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저한테 피해가 컸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우회라는 그 여성단체에서 굉장히 과격하게 그 불만을 토로를 하셨고, 그래서 SBS 측에 제재도 많이 가해졌고, 그 PD분들도 제가 또 원래 또 알던 PD분이었는데 참 그런 인간적인 그런 마음고생도 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분도 좀 대가를 받으셨고,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조금 과격하다 싶을 만큼 표현을 내지 않으면 지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런 거 얘기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너무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저 그렇게 막 두루두루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만큼 그렇게 제가 강한 봉사정신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애들을 좋아해요. 제가 갓난애기 강아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 가까이에 사거리 바로 하나 건너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미혼모 유탁시설 있다 그러길래 그래서 애기들 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안아주면 좋고 얼러주면 좋고 예뻐해주고 기저귀 갈아주면 좋고 배고프면 울고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솔직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아이들을 돌보러 가면서 엄마 아빠 없는 아이, 그래서 불쌍한 애들 막 이런 치근한 마음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봉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그냥 집에서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잘 교육받고 자라는 어떤 다른 갓난아이들하고 똑같이 좋을 때 좋다고 표현하고 싫을 때 싫다고 표현하고 자기 안아주고 예뻐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걔중에 또 낯가리는 아이들도 있고 똑같은 아이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전에 운이 안 좋아서 불행한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걸 불행으로 끝내지 않고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기쁘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가정 문제에서 좀 학대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있어요. 하여튼 뭐 가까운 친척들에 의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좀 어려움을 당하시고 여성의 입장에서 성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뭐 왕따 문제도 저는 접하게 됐고요. 굉장히 저는 리얼하게 접해요. 왜냐면 당한 친구가 직접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고 이메일을 보내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리얼하게 느껴요. 그런데 그게 제3자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가가지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한번 대들어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그 상황을 박차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를 몇 번의 메일을 더 왕래를 하면서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주위에서 누군가가 도와주고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혼자서는 아직 인성이 다 완벽하게 다 성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춘기고, 그렇다 보면은 갑자기 막 자기 모든 컨디션 같은 게 막 너무 나빠지고 막 생각도 막 자꾸 나락에 떨어지고 이렇다 보면 자살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아서 저는 해결은 못 해주지만 그냥 들어주기는 해요. 또 유조숙녀처럼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시던 와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그쪽에서 이해를 하면서 그럼 이 사람도 내가 이런 걸 고민을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지영 씨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니면 지영 언니도 지영이 누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런 얘기해서 더 좀 언니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우리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니까 내가 언니랑 나눠줬으니까 언니도 나랑 나눠주세요. 이렇게들 많이 보내세요. 그런 거 보니까 서로 이제 이해하면 아픔이 줄 거다 생각하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연예계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 가수든지 그런 가십에 시달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연예인으로서 이건 부당해라고 얘기하면 연예인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저는 그것까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만약에 우리 규남 씨하고 만약에 사귄다고 치면 분명히 가십이 오르내리겠죠. 백정 지금 같이 일하는 매니저하고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제 마음 문제니까 나는 그런 가십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가십이나 스캔들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당하고 있는 연예인 자신의 인권 보호가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십으로 떠들고 싶고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는 손가락질을 해도 좋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언론이나 아니면 의식적으로 그걸 조금 덮어주고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도 떠들어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말초적인 걸 자극을 하기 위해서 더 막 그러는 거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런 피살 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대두되는 그 여자 S양이라 그랬다고요? 그런 이니셜 자체들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알고 싶어하는 그걸 불러일으키게끔 만든다고요. 그런 게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눈물바다의 기자회견이 계속 이어질 거고, 그리고 그게 왜 여성단체에서 저를 자꾸만 인터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냐면 그게 남자 연예인들한테는 별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그건 여자 연예인들한테만 너무 큰 피해가 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게 여성 문제에서 사회 문제까지 확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같이 이제 의식이 조금씩 이제 높아지면서 언론도 함께, 원래는 먼저 언론이 이끌어 나가줘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스포츠 신문은 글쎄, 개중에 그렇지 않으신 기자분들도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저는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사를 쓴 기자분의 기사를 일면에 왜 보도를 그렇게 크게 해야만 되는 걸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까? 저요? 꿈이요? 어렸을 때는 떡볶이 장사가 꿈이었는데 지금은 글쎄요, 그냥 좀 평탄하게, 그리고 가족들 행복에 제가 해가 되지 않으면서 활동 꾸준히 하고, 그리고 저는 막 뭐라 그래야 되죠? 막 화려하고 막 이리저리 치여다니는 그런 막 불같은 그런 인기를 바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워낙에 댄스 가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사람들한테 너무 그 이질감만 들지 않을 수 있게 제 나이에 맞게, 그리고 제 역량에 맞게 조금씩 음악 색깔 변해가면서 오래오래 노래했으면 좋겠어요.